2025년 6월 22일 새벽,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당시 언론은 대당 2조 원대라고 알려진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심장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조 원짜리 유령이라는 말까지 붙었죠. 영화 같은 작전이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섬뜩한 장면은 폭발이 아니라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격받은 쪽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핵시설이 초토화됐다는 보도 이후 이란이 말을 잃었다는 말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 침묵을 더 무거운 신호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맞았다는 증거를 드러내며 분노를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그날 새벽, 테헤란의 불빛은 유난히 오래 켜졌습니다. 도시는 무겁고 조용했고 오직 뉴스 자막만이 긴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 위에 세 지점,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떠올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식 발표는 서늘할 정도로 무미건조했습니다. 어떤 파동도 느껴지지 않는 철저한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외부 방사능 수치 상승은 없다는 발표가 있었고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짤막한 보고가 전부였습니다. 보복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시점과 대상은 단어 사이로 숨겼습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침묵의 무게는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상상은 그 침묵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몇 시간 뒤 펜타곤 브리핑에서 작전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따라갈 건 무기 스펙이 아닙니다. 공격을 받고도 침묵을 택한 이유, 그 심리와 계산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침묵이 시작된 출발점으로 시계를 되감아야 합니다. 첫 장면은 미국 미주리의 밤에서 시작됩니다. 활주로 끝에서 검은 삼각형이 조용히 굴러나옵니다. 조종사 마이크 가명은 그 순간부터 시간이 늘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륙 전 브리핑은 짧고 단단합니다. 목표는 핵시설이라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나머지는 말하지 않는 쪽이 규칙입니다. 들키지 않는 것이 곧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비행은 37시간 가까이 이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이크의 귀에는 교신보다 정적이 오래 남습니다. 창밖에는 급유기에 붉은 등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훈련된 차가움입니다. 그 차가움이 쌓일수록 한나라의 밤도 더 깊이 팝니다. 오늘의 승부는 폭발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단 25분 남짓입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6시 40분부터 7시 5분까지 이란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 2시 10분 전후 약 25분 타격은 끝났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만들어지고 더 큰 공백이 남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무엇을 봤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놓쳤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폭발보다 침묵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다음 장면에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권력의 방에서는 분노보다 먼저 계산이 움직입니다. 즉시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증거부터 확보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단정입니다. 한 문장이 국경을 넘고 시장을 흔들고 동맹을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입니다. 한번 인정하는 순간 방공지휘부의 이름이 떠오르고 책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방향은 곧 권력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란이 두려워한 것은 폭격이 아니라 들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증명은 칼날입니다. 맞았다고 증명하려면 레이더 기록을 꺼내야 합니다. 경보 체계가 어떻게 뚫렸는지 말해야 합니다. 격추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 순간 국가는 자기 방패에 구멍이 났음을
스스로 발표하게 됩니다. 밖의 적보다 안의 균열이 먼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 군은 책임을 묻습니다. 권력은 흔들림을 두려워합니다. 피해를 크게 인정하면 상대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하게 됩니다. 피해를 작게 말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크게 말하면 체면이 무너지고 작게 말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는 길은 말을 최소로 줄이는 길입니다. 판단을 안개 속에 두는 길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의 얼굴이 됩니다. 맞았다고 외치지 않는 순간 적의 승리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하는 선택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보복의 타이밍과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인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은 이 작전을 미드나이트 해머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고차원 포석이 드러납니다. 미끼가 먼저 움직입니다. 브리핑대로. 태평양 쪽으로 일부 움직임이 먼저 포착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사진이 돌고 해설이 늘어납니다. 그 사이 진짜 흐름은 반대편 하늘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눈을 한쪽으로 돌리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폭격보다 무서운 장면입니다. 침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의 자존심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지하를 뚫는 폭탄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등장합니다. 깊숙한 곳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의 중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타격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타격이 만들어낸 심리의 균열입니다. 보이지 않는 침투는 두려움을 남깁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내부를 갈라놓습니다. 2조 원짜리 유령이 노린 것은 콘크리트 아래의 장비만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믿는 안전의 감각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길게 끌고 가는 일도 공짜는 아닙니다. 보복은 버튼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보복을 선언하는 순간 시장은 흔들리고 항로는 막히고 제재는 더 조여옵니다. 국민 앞에서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결단이 나라의 숨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복이 실패하면 외부의 조롱보다 내부의 절망이 먼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란은 강해 보이기 위해 역설적으로 더 조용해집니다. 크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당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때부터 침묵은 전술이 됩니다. 즉각적인 반격은 상대가 준비한 구도에 스스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았다고 크게 외치는 순간 먼저 때린 쪽과 맞은 쪽의 구도가 굳습니다. 그 순간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라는 그 순간을 미룹니다. 한 번 더 시간을 벌고 다음 수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폭발 다음의 비명인데 이라는 그 비명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카메라 밖에서는 말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위성 사진이 확대되고 작은 흔적이 큰 결론으로 번집니다. 어떤 분석은 핵 프로그램이 크게 후퇴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분석은 핵심이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단정이 사라질수록 공포는 커집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상대의 심리는 흔들립니다. 침묵은 상대의 상상력에 불을 붙이는 방식이 됩니다. 동시에 침묵은 내부를 향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분노를 한 곳에 모으지 말라는 신호, 체제를 먼저 붙잡으라는 신호입니다. 국가는 때로 진실보다 질서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줄로 닫히지 않습니다. 이란의 침묵은 굴욕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냉정한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때로 폭발보다 침묵으로 싸웁니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맞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즉시 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닫고 시간을 벌며 다음 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침묵은 비겁함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의 방역입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팩트픽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